네, 안녕하십니까. IT 지식방송 진행 맡고 있는 지식PD 고우성입니다. 이거 2주 만에 하려니까 갑자기 버벅거렸습니다. 여러분. 자, 토크아이트에서는요, IT 프리뷰를 해가지고 각 분야별 전문기업 모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짧고 진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 전문기업 모시는데요. 첫 번째 세션은 애저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최적에 대한 올프레시 스토리지 전문기업인 까미나리오 코리아의 이용수 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수입니다. 자, 먼저 이제 회사 이름이 까미나리오. 네, 까나리 액젓도 아니고 까미나리오.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까미나리오. 어떤 분들 네. 까미나리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까미나리. 네. 진짜 그렇네. 네, 까미나리. 이해하셨고요. 원래는 카미나리라는 의미가 카미나리오. 번개라는 의미고요. 네, 번개. 아이오. 그래서 이제 번개같이 빠른 아이오. 그래서 카미나리오라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번개가 뭐라고? 영어로 뭐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니고 이제 다른 언어인데 카미나리라는 게 이제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번개. 네. 어려우시죠? 어느 나라 말인가요? 한자라고 얘기 들었고 이제 일본어의 어떤 카미나리. 네, 카미나리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거 같네요. 네. 여기 근데 아까 창업자님은 영세 보니까 미국인이신 거죠? 유태인이시고요. 유태인이시고요. 실제 저희 2008년도 회사가 설립이 됐고요. 이제 그때는 지금 현재 본사는 저희가 이제 미국 보스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가 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부분이 이제 R&D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되면 굉장히 올프레시 스토리지 쪽에 굉장히 앞선 선도 기업이셨네요. 그렇죠. 꽤 오래 전에 이제 회사가 설립이 됐긴 했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 쪽 주로만 영역을 집중했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에이펙에 한국 시장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시작을 좀 하려고. 한국에 지금 지사가 만든 거는 작년에 만들어졌고요. 자, 아까 이제 애저 스토리지 요새 클라우드니까요. 모든 곳이 다 지금 애저 서비스를 가고 있는데 애저 서비스 인프라의 필요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이제 애저 서비스 인프라라면 기존의 IT 인프라하고 뭐가 달라질 거예요? 어쨌든 이제 애저 서비스 인프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한 딴 말로 말씀드리면 온디맨드 서비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를 계속 분석을 해줘서 고객의 요건에 맞는 인프라들이 이제 그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건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온디맨드라고 하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 업무들을 하나의 어떤 인프라에서 처리해줘야 된다는 그러니까 믹스드 워크로드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그런 요건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융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해가 되는데 융합이라는 게 결국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도 이제 민첩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설치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일러블, 스케일업이나 아웃이나 굉장히 유연한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연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능에 문제 없이. 사실 비즈니스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굉장히 맞춤형으로 또 신속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인프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아요. IT 인프라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좀 약간 기술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스토리지 관점에서 어떤 점이 이제 좀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저희가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댑티브 블록 사이즈로 저희가 가변 블록 사이즈로 표현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블록 사이즈 자체가 이제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지원하려면 블록 사이즈가 딱 고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 사이즈 이제 4K, 8K, 16K 다양한 블록 사이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나오는 블록 사이즈들을 한 번에 저희가 좀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믹스드 워크로드라는 게 결국은 어플리케이션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인프라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일러 형태의 어떤 워크로드 처리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업무를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배치, OLT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제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엮여 있습니다. 이제 믹스드 워크로드 처리하려면 어댑티브 블록 사이즈 그러니까 가변 블록 사이즈를 지원해 줘야 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요.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진정으로 저희가 이제 스케일 업과 아웃이 이제 자유자재로 될 수 있는 이게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스케일 업 앤 아웃이 이제 동시에 같이 지원되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스케일 아웃은 요새 뭐 페이스북, 구글이나 스케일 아웃은 다들 많이 이해했는데
스케일업은 왜 필요한 걸까요? 스케일업은 이제 사실 용량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네. 특정 어떤 어플리케이션 특정 용도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증가를 할 때 예전처럼 이제 노드를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네네. 안에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네네. 용량만 증설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굳이 노드,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가 필요 없이 내 네네네. 용량만 필요하다 그러면 용량만 증설하시게끔. 아니면 내가 또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네. 또 이제 옆으로 늘리면서 성능까지 증설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위아래를 같이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다 네. 한꺼번에 지원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이 네. 뭐 그냥 거대한 서비스라는 것은 네. 스케일 아웃으로 쭉 하면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기업은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스케일 업도 이제 필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니까요. 예. 그죠? 네. 그 실제로 이게 뭐 100% 저희가 그 이것만 수주된다는 그렇죠? 가 아니라 이제 네네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네네. 되고 어떤 네. 경우는 사실 기업 내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이제 구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때 이런 기능들은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는 네네. 거예요. 자, 그 카미나리오가 그 뭐야 그 카미나리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까미나리오보다. 카미나리오가 그렇죠? 이제 정식 네, 카미나리오. 네, 카미나리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예.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처음부터 태생부터 올프레시였나요? 예. 태생부터 저희가 올플래시 스토리지로 돼 있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이제 올플래시에 최적화된 그런 OS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 OS? 비전 OS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하이브리드니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랑 올플래시를 같이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모델이 아니라 네네. 실은 올플래시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OS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기존에 이제 그 고객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네. 예를 들면 저희는 선택적으로 중복 제어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중복 제어를 켜셨다가 필요할 때는 중복 제어를 끄시고 이제 이런 네. 일들이 가능하고요. 항상 켜놔도 되는 거고. 네, 항상 켜놓으셔도 네네네네.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따라서 이게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많이 관심 갖는 게 이제 스냅샷이나 뭐 리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 보호 관점에서 좀 관심도 있으셔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실제로 요즘에 이제 뭐 오픈스택이니 플러커니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에코시스템들하고 연동들이 네네. 좀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지원이 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강조 많이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아키텍처라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소프트웨어에 네. 그 집중해서 이제 그러니까 만드는 이게 제품들이죠. 그 올프레시 스토리지 중에서 네.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한다면 예. 예전에 그 SSD를 예. SSD에 또 컨트롤러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아까 비전 OS 네. 이런 데서 SSD를 직접 컨트롤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저희 컨트롤러가 전체적으로 이제 SSD의 그 인클로저들을 다 이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맨 밑에 보면 예, 카미나리오 클래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건 뭡니까? 뭐 분석하고 인텔리전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모니터링이 좀 쉽게 그냥 쓰시면 그냥 모니터링 툴로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하나의 면은 뭐냐면 네. 그 고객사에 그 설치되어 있는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도 제가 쭉 게더링을 해서 요거를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딥러닝 뭐 클라우드 분석을 해서 특정 뭐 아이오 패턴을 고객들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면 네. 요 아이오 패턴은 요렇게 구성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추천 서비스까지 들리게 네네.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클래리티라는 이 툴 자체가 굉장히 고객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만한 툴인데 국내 고객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보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외부의 콜홈이나 이런 기능들이 이제 그 설치 안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서 근데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는 그 추세가 이런 그 플래시 스토리지 벤더가 점점 이제 단순하게 플러스 파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런 것처럼 뭔가 데이터 분석, 뭐 데이터 플랫폼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보면. 저희 자체도 이제 클래리티 통해서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분석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거죠, 저희가.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것을 이제 뭐 고객이 이제 살 때는 하나의 이제 이 스토리지 하드웨어 사는 거죠. 하드웨어 사는 거고 저희가 이 그림에서 잠깐 보시는 게 저희가 하드웨어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뉴 컨트롤러가 이제 액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위쪽에 있는 그림은 저희 스케일업 방식으로 제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옆으로 이제 성능이 필요하시면 옆에 계속 노드를 증설하실 수 있는 이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스케일 업과 아웃이 동시에 이렇게 지원될 수 있는 아키텍처가 시장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게 애저 서비스 혹은 온디맨드 서비스를 가는 영역이 있어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어떤 유연성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디파인드 스토리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란 말이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뭐 이렇게 데이터 셋업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우리나라 그 필드에서
그 수요처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가 요즘 이제 만나보시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한 뭐 수용이랄까 거부감이랄까 그런 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하는 건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걸 통해서 사실은 유연함, 네네. 예측 가능함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비용 절감도 있고. 비용 절감들 이제 사실 그런 쪽에 주로 많이 이제 고객분들이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네네. 그거는 일단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건 하나의 기술적인 네. 컨셉이신 것 같고 나머지는 일단 베네핏들을 말씀드리면 그 수용도는 굉장히 그 좋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뭐 또 보장 프로그램이라고 보셨는데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기술적인 팩터들이 있었지만 실적으로 이제 고객분들이 운영하시는 이제 측면에서 이제 어떤 저희가 보장 프로그램들을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다 예측 가능한 어떤 오퍼레이션 모델을 그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이제 네. 실제로 보면 저희가 guaranteed effective capacity라고 표현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네. 제안 드릴 때 30테라입니다. 근데 네네. 이제 뭐 어떤 고객분들은 중복적으로 잘 안 나와서 이걸 못 안 되는 오케이, 경우도 오케이, 있는데 저희는 예를 들면 제안 드릴 때 어떤 용량을 딱 제안을 드리면 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안 나왔다 이게 그럼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더 추가로 드려요. 네. 그리고 이제 용량제 성능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런티드란 말씀, 네. 어쇼드란 말 네. 쓰셨군요. 그래서 그리고 성능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는 뭐 그 영업이나 네. 기술이 굉장히 똑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런 걸 잘 알아야 네네네네. 알아야 이걸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렇겠네요. 그런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마찬가지고요. 성능 이제 제안 드릴 때 저희가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또 저희가 노드를 또 추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판매를 이렇게 어떻게 솔루션이지 않습니까? 네. 서비스가 아니라 네. 솔루션 판매인데 서비스 요새 SLA처럼 그런 그런 컨셉이죠. 컨셉이네요. 네, 느낌이. 그런 컨셉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저희가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면 사실 망하죠. 그래서 무상으로 다 드리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만큼 기술적으로 저희가 단단하게 이런 일이 네.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오케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보증을 저희가 해드린다는 그 의미가 더 네네.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특히 이제 그 카미나리오 같이 예. 어떤 그 기술 기반의 예. 그 어떤 벤처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예. 기업의 전략으로서는 예.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기술력이 기반이 안 되면 네, 그렇죠. 이런 걸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 퍼피추얼 어레이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오퍼링들이 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투자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저희 이제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네. 기존에 예를 들면 그 전 세대의 제품을 쓰고 계시다가 네. 새로운 세대가 나왔을 때 예전 통상적으로 이걸 섞어서 쓰시는 경우는 네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기술적으로 어렵고 근데 저희는 신제품이 계속 나오시더라도 기존 제품이랑 연동을 해서 계속 쓰실 수 있게끔 제가 네.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로 이제 그걸 구현을 해놓은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이제 투자 보호 관점에서 보면 고객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에서는 네. 이제 작년에 8월달에 이제 네. 지시가 되셨으니까 이제 막 많이 이제 POC 많이 하시고 그쵸, 이제. 그래도 뭐 몇 군데 만드신 건 네, 있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하나는 이제 퍼블릭 고객사에서 저희가 스마트 워크플레이스 용도로 네. 하나 지금 도입을 해서 쓰고 계시고요. 공공 분야에서? 네, 공공 분야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국내 이제 최대 제조사에서 개발 용도 소프트웨어 이제 삼성전자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게시한 거예요, 그냥.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하실 때 네. 지금 형상 관리 쪽에 이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오늘 이제 주요 사례라고 이제 말씀드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사들 이제 어디에 쓰시는지를 그걸 이제 정리를 좀 잠깐 네. 해본 겁니다. 아무래도 지사님께서 예. 뭐 이렇게 POC 같은 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야가 예. 이런 분야가 올해 보니까 국내에서 예. 막 이런 수요가 있다 네. 하는 분야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가 원래는 제일 잘하는 분야는 이제 그 DB 성능 개선이 일단 네네. 기본으로 저희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린 분석. 그러니까 분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이제 분석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많이 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이제 저희는 주로 리얼타임 어널리틱스 쪽 그런 쪽에 이제 저희가 쓰시면 이제 많이 도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이제 배치 업무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플래시가 통상적으로 배치에 들어가면 무조건 빨라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배치 업무 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네. 그런 것들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기획 실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뭐 아유, 재무라든지 그쪽에- 좀 많이 필요해요. 아이고, 좋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이 이제 많이 쓰고 있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해외 쪽에 이제 사례들 얘가 이제 세스 업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네.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 실제로 이제 온디맨드 네. 그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고객사들이 이렇게 쭉 이제 리스트업을 좀 해놨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국내 고객분들한테 이 고객분들의 이제 활용 사례들, 네. 산업들을 계속적으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들이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을 좀 하고 계셔서 네네. 요 사례들을 좀 말씀을 나중에 좀 이제 개별적으로 따로 말씀드리면 네, 조금 어떤 어디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네, 좀 네. 얻으실 것 같고요. 이 활용하게 된 이유가 이제 거의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스케일 업앤 아웃들, 그다음에 예측 가능한 성능이나 유연성들 네,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고려 대상이 돼서 이제 도입을 하셨다라고 이해를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카미나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이거 한번 우리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 POC 한번 해볼까 하면 네.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걸리면 해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이제 한 2주 전에 저희한테 네. 말씀을 좀 주시면 네. 장비 이제 입고나 이제 네. 그런 스케줄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그 전에 저희가 POC 하기 전에 거기서 환경들을 저희가 좀 한번 여쭤보거든요. 네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돌아죠. 네. 네, 그 제자님 그 제일 좋은 질문에서 한 분 이름을 기억해 주시다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그분한테 기억 줄 거니까. 김홍주님은 카미나리를 이렇게 일본 말로 이렇게 찾으셨네요. 이렇게 네. 천둥 우레라고. 네. 고맙습니다. 김홍주님. 네. 저도 찾아봤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소열님, 카미나리오는 삼성 SSD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퍼피추얼 어레이라는 얘기는 SSD 수명 이상을 보장한다는 의미인지요? 그 SSD 수명이라는 그 표현보다는 이제 퍼피추얼 어레이는 SSD 수명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SSD 수명이라는 건 어차피 SSD사가 보장하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네네. SSD 수명은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저희가 새로운 저희 제품을 도입하셨었으면 네네. 신제품이 나오더라도 과거 제품 같이 혼용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 제품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걸 하실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투자됐던 부분들을 같이 네.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 지원해드린다는 의미도 이제 추가적으로 또 있는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카미나리오가 삼성만 쓰지는 않죠? 삼성만 씁니까? 지금 저희는 삼성 거 그래? 삼성만 쓰세요? 예. 오, 야. 삼성에서 더 사줘야겠다. 자, 김태식님. 카미나리오 코리아의 보장 프로그램인 K-어슈어드를 타 경쟁사의 보장 프로그램이나 SLA와 비교한다면 어떤 장점이 더 있을까요? SLA겠죠. 서비스 레벨 오리엔티드 말씀하시는 네네네네.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게 타 경쟁사의 보장 프로그램을 하는 게 기간이 예를 들면 용량에 대한 보장이 몇몇 업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복제인데 그 용량에 대한 보장을 특정 기간을 놓고서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90일 동안, 120일 동안 저희가 용량을 보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이 있는데 네. 저희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차별화 아.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우성님, 데이터 분석이 고객 데이터 분석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적합한 성능 사용을 위한 제품 사용 분석인지요? 그 두 가지가 이제 하나는 적합한 사용을 위한 제품 사용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클래리티라는 네.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제 어떤 그 컨피그레이션이나 이제 그런 것들 제한 드리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리얼타임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고객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 네. 로그 데이터들, 그다음에 실제로 IoT에서 연락가지고 올라오는 센서 데이터들 이런 것 그런 분석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영역인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그런 그 로그 데이터나 이런 것도 분석하는 용도로 플래시가 굉장히 네. 특히나 저희 제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요즘 뭐 데이터가 네. 데이터 분석이 이제 점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특히 필요하죠. AI까지 되면 더 예, 활성화될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기존의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이런 올프레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도. 서우승님 오늘 이제 첫 번째 토크아이티 참여하신 건데 좋습니다. 네, 이런 자세 좋아요. 이렇게 질문한 자세. 네. 이우상님 코멘트 주셨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기업의 비용도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네요.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예, 이게 비용이라는 게 어떤 생산성 네. 향상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약간 유연하다는 표현이 네. 실제로 이제 유연하게 이제 그 구성을 하게 되면 그 뭐랄까 이제 불필요한 그런 네네. 투자를 이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또 서우승께서 스케일업이 용량 확장이지만 성능 향상도 영향이 있는지요? 스케일업 용량 확장하면서 성능 향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지속적으로 로 레이턴시를 보장을 하기 때문에 네네. 자, 권수용님은 스케일업 아웃을 이야기하셨는데 반대로 스케일 다운 인도 지원하는지요? 이거는 제가 스케일 다운을 하신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정민님,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해서 특정 지도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는데 온디맨드 인프라 서비스가 적용된 예가 있을까요? 제가 요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근데 아까 예, 카미나리오 그 레퍼런스 보면 예. 거의 다 사스 회사들이 사스 굉장히 기반 많잖아요. 회사들이. 많기 예, 때문에 예. 사스 서비스 할 때 위치 기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있을 것 같은데 같은데. 특정 지도 네. 서비스라고 하셔가지고 아, 저희가 네. 이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다시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이제 김솔님도 질문하셨는데 저 아까 사스 사업자 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레퍼런스 많이 갖고 계시는데 국내가 어떻습니까? 국내는 아직 사스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그쵸. 않죠. 국내는 아직 활성화는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국내 이제 세스 업체분들이 이제 만나려고 시도는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가 이제 해외처럼 네. 세스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네. 예. 자, 그다음에 김홍주님, 델 EMC나 퓨어 스토리지 등 올프레시 스토리지의 기존 솔루션들과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세울만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아까 말씀드린 게 스케일 업 앤 아웃. 그게 이제 업와 아웃이 아니라 업 앤 아웃. 업 앤 아웃. 오케이.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어댑티브 블럭 사이즈라는 거. 네네. 이제 그게 가변 블럭 사이즈 지원이 되냐 안 되냐 그 두 가지가 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알겠습니다. 밴더가 네.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가변 블록이 되면 예. 그러면 좋은 점이 뭔가요? 기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스토리지에서 지원 가능하다는 의미이고요. 그 네. 지원 가능하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 I/O들을 그러니까 아주 그 일정한 성능으로 보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블록 사이즈가 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밴더는 딱 고정되는 밴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K이면 4K로 딱 고정이 네네네. 되면 네. 16K로 들어오면 4K로 다 쪼개서 저장에다 다시 올리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네네. 그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오케이. 성능의 버틀렉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스테파노님께서요. 레거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게 고객사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예전에 저희가 이제 상황 보면 거의 5배에서 10배까지는 올라간 걸로 제가 봤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어플라이언스의 관계형 DB와 비관계형 데이터 모두 유지가 가능한지요? 요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네. 주로 이제 관계형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포커스가 되고 있긴 한데요. 다음에 이유상님께서 어댑티브 블럭 사이즈 I/O가 발생하면 응답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영향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이게 그 영향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응답 속도가 일정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양한 워크로드가 들어오더라도 네. 성능이 튀는 게 없습니다. 네. 김태식님, 카미나리오 코리아의 보장 정책인 K-어시오드의 주된 내용이 용량, 성능, 가용성에 대한 보장뿐만 아니라 고객의 미래 투자 보호를 위한 확장, 유지 보수, 내구 연한까지 빼놓지 않고 다 보장한다는 내용인데 이렇게 파격적인 보장 프로그램은 시장에 없었는데 과연 이런 보장들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거를 고객사한테 실제로 제안할 때 이 보장 프로그램을 같이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한이 가능하려면 기술력이 없으면 이제 제한이 네. 불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 이름 한 번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존중하신 분.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한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김태식 님이 제일 먼저 네네.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예, 그래서 네. 김태식 님은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식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들어가겠고요. 자, 지사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러 가죠. 이제 편하게 편하셨죠? 네, 되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편하게 시간 금방 가죠? 시간 네? 너무 금방 네, 가고요. 네. 저희 카미나리오 처음 들어보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네, 실제로 네. 해외에도 굉장히 레퍼런스가 많고 실제 2008년부터 기술력을 굉장히 많이 축적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네. 필요하신 영역이 분명히 네. 회사 내부에 있으실 거고 그런 거 있으실 때 카미나리오 회사람도 한번 검토를 네네. 해주시면 이제 언제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네네.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두 번째 세션은요. 사이버담에서 지금 ECM의 이제 비욘드 ECM은 무엇인지 사이버담의 한만영 이사님 모시고 저희가 얘기 나누려 했고요. 지금 준비된 영상 2분 30초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